이제 다섯 번째 미래 사회의 경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학 기술이 기술의 초융합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면은 이것을 세상에 잘 분배하는 경제 사회 문제가 등장합니다. 즉 2035년으로 예상되는 공유경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얼핏 보기에 그럴 것 같아요. 1811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 뭐죠? 기계 파괴 운동. 왜 기계를 파괴하나요?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니까. 이것이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파괴 운동이었다면 정신 노동을 대체하는 컴퓨터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 타임즈가 쓴 1961년도의 오토메이션 잡 리스트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를 놓고 보면은 미국의 노동 인구와 고용 인구의 변동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다는 것이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의 주장이죠. 뭐가 일어난 거죠? 일자리가 파괴되고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소멸과 생성, 이것이 일자리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 산업혁명 기간 중에 인구의 80%를 차지했던 농업인구가 이제 2%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78%가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제조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하죠. 그들은 다시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다른 종류의 일자리로 진화한 거죠. 역사상 일자리는 진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은 증가되고 임금도 증가되고 근무 시간은 줄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냐? 예,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죠.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질문은 뭐죠? 사라지는 일자리가 무엇일까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무엇일 것이냐, 그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혁명 일자리 없앴죠. 생산성을 올리니까. 전기혁명 일자리를 없애죠. 정보혁명 일자리를 없애죠. 그리고 지능혁명 일자리를 없앱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업률은 증가되지 않았죠?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50불이 달하지 않았던 전세계 평균 GDP가 700불로 증가하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2800불,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2만 불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죠. 자, 즉 기술은 일자리를 없애고 욕망이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기술과 욕망은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거라고 오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노동총량 불변의 법칙의 오류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설이 있어요. 즉 핫도그를 만드는 기계로 인간이 핫도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핫도그 만드는 기계가 자동화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실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은 왜 안 생겼나요? 이런 일이 안 생긴 이유는 그러면은 핫도그 값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핫도그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빵도 더 만들어지고 짝대기도 더 만들어지고. 근데 뭔가가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뭐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게 먹고 싶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면 피자를 만드는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핫도그 기계 자동화는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게 된 겁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4차 산업혁명의 초생산성은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가 시간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욕망을 발현할 기회를 줍니다. 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됐죠. 즉, 기술 혁신은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노동과 일의 총량을 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노동 시간을 줄여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분석가 이런 일자리가 미래에 유망하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해보죠. 그런 일자리가 하나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증가되지 않은 건 인간의 미충족 욕망 때문이죠. 여기서 노동과 일의 총량이 증가됩니다. 욕망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런데 그냥 창출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입니다.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일자리 안전망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간은 호모 파베르라는 만드는 인간, 베르그송이 주장한 얘기죠. 그리고 호모 루덴스, 호이징어가 주장한 놀이하는 인간, 즉 의미의 인간과 재미의 인간입니다. 이 일과 놀이를 결합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가 호모 파덴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새로 만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되는 일은 누가 할까요? 창조적인 일도 아니고 감성적인 일도 아닌 것. 그것은 바로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인간과 더불어 일하는 로봇, 코퍼레이션 로봇, 코봇이죠. 코봇과 인공지능이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인간은 이제 로봇과 더불어 일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전문직의 일자리는 변하죠. 변호사, 수많은 법률을 외우고 판례를 공부한다.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뒷받침합니다. 그러면 법률 맞춤 서비스를 하는 전문가로 진화하죠. 교사는 이제 의사는 의료 맞춤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기업가, 군인 전부 다가 전문직의 일자리는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진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일하는 인간과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인간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죠. 자,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화하느냐? 1, 2차 산업혁명은 소유의 경제였죠. 여기서는 공유가 거의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온라인의 공유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의 5%밖에 안 돼요. 디지털 트랜스폼이 만든 이 온라인 세계는 새로운 신대륙이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O2O 경제는 거대한 시장이 됩니다. G 등은 이 시장의 규모가 전체 시장의 50%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갈등의 소지, 기득권자 반발이 적어요.
현대자동차가 네이버가 등장했다고 네이버하고 싸우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현대자동차 또 호텔 업체는 각각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갈등을 만듭니다. 기득권자와 갈등을 만듭니다. 여기서 누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정보 가치와 자원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보고 샀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삽니다. 오토 커머스로 배송이 와요. 다른 물건이 오면 어떡하죠? 자, 이런 신뢰의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공유경제가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내 옷을 내가 만들어 입었죠. 한 달에 한 벌 만들기 어려워요. 굉장히 효율이 낮은 거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을 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분리했어요. 그리고 분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1인당 한 달에 수백 벌을 만들게 됐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악마의 맷돌이 돌기 시작하죠. 자원이 낭비되고 부가 양극화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공유경제가 등장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교차하면서 협력적 생산, 그리고 협력적 소비가 나타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집단지능화된 개인이 등장하죠. 프로슈머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등장하죠. 이런 미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은 1단계에서는 1, 2차 산업혁명은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비로소 정보의 플랫폼이 생겼어요. 오픈소스가 활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죠. 그리고 2단계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보뿐만 아니라 물건을 협력적 소비, 협력적 생산을 하게 돼 있죠. 이어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집중 플랫폼의 권력 집중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분산 플랫폼을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죠. 인간이 이제는 집중화되고 집단 생명으로, 그리고 전체 조직은 자기 조직화됩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를 보면은 정보와 물질이 실물이 분리되었다가 융합을 거쳐서 일치하게 되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초생산을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초신뢰를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이 순환하는 경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단순 노동, 정보 수집과 계산, 지식산업, 이런 일자리가 이제는 복합 노동, 체험 경험, 개성문화 표현, 감정 행복 진입과 같은 롱테일의 일자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체와 롱테일 사업체,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미래 일자리의 대부분은 이 영역에서 생깁니다. 여기는 디어더스. 미래 일자리의 대부분은 지금 모르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경제포럼의 예측입니다. 자, 월드 이코노미 포럼은 딥시프트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죠. 2025년까지 IoT의 세계, 그리고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의 세계를 거쳐서 2025년이 되면은 공유경제가 도래할 것이다. 이 공유경제 도래가 되면서 1차 기술혁명에 이어서 이제 2025년이 되면 경제사회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공유경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의 문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필요한 질문 우리 서로 나누기로 합시다.